안녕하세요. 시리우스에서 생물을 담당하고 있는 하희성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한국중학생 생물대회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한국중학생 생물대회 일정입니다. 이건 한국생물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접수는 6월 7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 마감은 시험 일주일 전인 9월 11일 토요일날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회 일시는요 9월 18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이고, 이게 온라인으로 실시가 되다 보니까 지정된 장소에 1시 반까지 착석이 되어 있는 것이 의무입니다. 성적 발표는 10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수상자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생물대회, 중학생 생물대회는 무려 11년 만에 부활합니다. 원래 2010년에 중학생 생물대회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방침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때 물리대회랑 화학대회는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 개의 이해관계도가 얽혀서 없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순수하게 생명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경시대회가 다시 열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순수하게 생물만 따라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상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시대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 이 과목을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생물도 경시대회가 생기면 당연히 생물에 좀 더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을 전공한 저로 입장으로서는 이 경시대회가 다시 열린 게 좀 반갑기는 한데, 사실 이 생물 수업을 해야 되는 학원 선생님 입장으로서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경시대회라면 6개월 이전에 공고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최소 6개월인데 6월에 공고를 내고 9월에 시험을 치겠다고 하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고요. 저 또한 고학년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공부해야 될 게 또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닌가. 아마도 어머님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 이 첫째와 그 다음에 생물대회가 다시 열리는 둘째 이유는 생물학 학계에서 이번 중등 생물 경시대회 요강을 쓰면서 앞에 표면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뭐 중학생에게 생물학의 즐거움과 매력을 경험시키고 생물학 소양과 과학적 사고력을 길러보겠다라는 취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생물학 저변 학대를 좀 깨하는 게 아닌가. 그럼 굳이 왜 중학교 애들한테 생물학 저변 학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얘들이 대학생처럼 전공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아닌데. 이유는 자명합니다.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준비를 위한 후보금 마련을 목적으로 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원래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가대표를 뽑기 위해서 2월에 서류를 받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4월까지 서류를 받는 기간이 연장이 되었고요. 심지어 서류 검사를 하지 않고 통신교육의 기회를 전부 다 동일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원이 많지 않으면 국가대표를 뽑는 부분에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물리 올림피아드나 수학 올림피아드처럼 천재적인 소양을 가진 친구들한테 유리한 시험하고 생물 올림피아드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우선 선물로 서울과학영재고를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나이는 중3이죠. 그리고 현재 걔가 지난달인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는 뭔가 천재적 소양이 가진 친구들이 한번 반짝을 해서 그 아이들의 능력을 극대로 올려가지고 시험을 치러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애들이 많이 그 대표가 되는 반면에 생물은 장기전입니다. 지금부터 초석을 다려놓고 공부를 시켜놔야만 이 아이들을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후보를 받아서 우리 국가대표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문에 비해서 준비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중등 생물 경시를 먼저 회복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험 출제 범위도 역시 중학생 생물 대회 요강에 나와 있는데요.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세포, 생명의 화학 반응, 유전, 동물 생리, 식물 생리, 생물 다양성과 진화, 환경과 생태계라고 명시를 해놨지만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중학교 과정 하나도 아닌데요?
이게 고등학교 과정인가요? 대학교 과정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세포 생명의 화학 반응은 중학교 2학년에 있는 동물과 에너지에서 연계되는 파트고요. 동물 생리도 마찬가지로 동물과 에너지에 연계되는 파트입니다. 유전은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 과정이 있고요. 식물 생리는 식물과 에너지 파트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진화, 환경과 생태계는 모두 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즉 중학교 과정에 기반을 둔 좀 더 심화적인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중등 생물 경시가 없어진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파트 중에서 시험 출제 범위가 어디에 집중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가대표 선발전의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대표 선발전은 보통 동물 생리 파트에서 25%, 식물 생리 파트에서 15%,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포 분자 생물학 파트에서 20%가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유전과 생물 다양성과 진화, 환경과 생태계에서 고루고루 변화를 주면서 40%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중학교 2학년 파트의 심화 과정과 중상 파트의 심화 과정 정도가 주로 시험 문제의 출제 범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중등 생물대회가 다시 열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IBO의 후보군을 많이 포석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IBO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일단 지원자 모집이 보통 2월에서 3월인데 올해는 4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통신교육은 4번의 보통 이 지원자들 중에 서류를 검토를 해서 통신교육 기회를 부여를 하고요. 통신교육은 4차까지 있는데 1, 2, 3차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을 한해서 4차 교육을 수행을 하고 1차 집필시험을 통해서 12월에 들어갈 1차 겨울학교 입교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2차 집필시험을 통해서 2월에 있을 2차 겨울학교 입교생을 선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집필평가와 실험평가를 통해서 IBO,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무관이고요.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전부 다 고등학교 3학년, 시험 치는 해에 고3 애들 3명과 고등학교 2학년 애들 1명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물은 범위도 넓고 공부해야 될 파트가 많아가지고 조금 고2나 고3, 특히 고3 애들이 주로 국가대표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험 전형의 변화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도 사실 2013년 이전, 그러니까 중등 생물대회가 없어지기 이전에 생물올림피아드 학생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그때는 어떤 성격이었냐면 무조건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문제가 100개 내외가 나와가지고요. 일반 생물학에 정말 저 끄트머리에 있는 자잘한 글자까지 다 외워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됐어요. 오죽하면 국가대표는 캠벨 생물학의 교과 지도서에 있는 5,600문제를 다 풀어야만 국가대표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게 2014년 이후로는 기조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중등은 2010년 이후로 없어졌으니 중등에선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고 이러면 IBO, 즉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냐의 문제겠죠. 2014년 이후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출제 경향은 유추형 문제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단순하게 반복하고 암기해서 객관식을 고르는 답이 아니라 논문 등의 자료를 해석해서 이 데이터가 어떠한 이유로 나왔으며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실험 설계를 해볼 수 있느냐에 대한 자료 해석형 문제. 그 다음 TF 형태라고 해서 참과 거짓을 발견하는 거. 얼마나 네가 지식을 정확하게 들고 있느냐. 그래서 한 문제당 참과 거짓이 4문항이 나오고 그 중에서 3문항을 맞추기 시작하면 점수를 부여해서 4문항을 다 맞추면 점수를 원점수를 다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중등 생물 경시는 단답형이나 객관식 형태가 아니라 주관식으로 내겠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사실 조금 놀라긴 했었어요. 왜 갑자기 주관식일까? 주관식이면 사실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봤더니 현재 국제생물올림피아드의 출제 경향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물올림피아드 학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당연히 고등생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중등생물도 주관식 형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아마 올해가 11년 만에 처음이니까 분명히 많은 난항이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쨌든 주관식 형태로 장착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 전형의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영재고와 별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문제 스타일이 틀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2013년에 이전에도 영재고를 했고 2013년 지금도 영재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시대와 영재고를 준비한 애들은 별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의 전형이 변화되면서 굉장히 고무적이 된 건 영재고를 준비한 애들이 미리 영재고 스타일의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등생물을 하면 당연히 일반적인 영재고의 시험 범위보다는 훨씬 깊고 넓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스타일이 이제는 동일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동일하지 못해도 현재 영재고 시험 스타일이 단답형도 아니고 객관식도 아닌 추론형과 서술형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 생물 올림피아드, 생물 대회도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면 굳이 나중에 영재고 파이널에 와서 고생할 필요 없이 중등 생물대를 준비해 놓으면 정말 남들보다 훨씬 편하게 영재고 생물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머님들이 영재고 생물 준비를 할 때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아니 사실은 생물은 중학교 내신 과정만 봤을 때는 사실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요. 기간이 짧지 않나요? 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생물만큼 범위가 넓은 파트도 드뭅니다. 그리고 생물 파트가 조금 무시무시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얼마든지 중학생 용어를 가지고 대학생 수준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굉장히 변혁이 큰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물은 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외워야 되는 학문이 아니라 사실 생물은 추론과 유추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치 토양에 거름을 많이 주듯이 충분히 지식에 거름을 줘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을 아이들은 대부분 투자하지를 못하고 네, 저도 잘 압니다. 물리랑 수학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과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재고 준비 이전에 생물 올림피아드를 생물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생물 영재고 생물을 준비할 때도 훨씬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즉 경시대회와 영재고 생물이 거의 일치된다는 장점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영재고 합격했을 때도 유리할 것이고 영재고 준비할 때도 편해지는 형태로 시험 전형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중학생 생물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본 개념을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기본 개념 정리는 중학교 과정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있는 교과 내신은 끝내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에 어쨌든 모든 과목이 그렇듯 각 학년들이 있는 거는 그 다음 과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죠. 중학교 과정을 끝내야만 당연히 일본 개념 정리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본 개념 정리가 뭐냐면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는 생원, 생투를 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개념 정리를 했으면 외우기 위한 것도 있고 이해도 필요할 때니까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현존한 주관식 형태, 추론적 형태의 문제를 낸다고 했으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등생물은 11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즉 시중에 교재가 없습니다. 제가 교재를 찾아봤거든요. 시중에 모든 교재가 절판됐어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없고 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고등 생물 올림피아도 2015년 이후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맞춤형 문제를 만들어서 제가 열심히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대부분 맞춤형 문제라고 해도 영재고에서의 추론형 문제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문제를 만들어서 추론적 사고를 키우는데 중학생 생물 대회를 준비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문제 예시는 왜 가지고 왔냐면 어머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학생 생물학계에서 중등 생물대회에 대한 문제를 계산형, 서술형, 논술형을 내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물이 무슨 계산형이 있어요? 생물은 다 외우는 게 아닐까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계산형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계산형이라고 하면 사실 생물도 계산형 문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도 계산 문제고요. 진화파도 계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기초화학과 연계된 화학반응식에서의 가정, 즉 이 화학반응식에 관련된 에너지 준위 관계도 사실은 계산형 문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생물학학회에서 중등생물대에서는 계산형 문제를 내겠다. 문제 예시로는 계산형 문제는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저희 영재고 애들 대비했을 때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일부를 들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겠다는 게 서술형. 서술형은
어머님들이 서술형이랑 논술형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서술형은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했는지를 짧게 요약형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논술형은 자신의 사고나 주장을 기승전결을 통해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형 문제가 훨씬 어렵고 그래서 대학에서 입학 전형에 논술 전형이 있는 겁니다. 자, 서술형 문제. 실제로 이거는 중등생물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등생물대의 요강에 나타난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실험을 설계하라는 사실 서술형에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기승전결로 나타내야 되니까 논술형에 가까운 문제고요. 요 밑에 있는 문제. 산소가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라. 요거는 서술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생리 파트에서 호흡이랑 배설 파트의 수업을 착실하게 들으면 요거는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물론 요걸 몸 밖으로 있는 배출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기는 하죠.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고요. 네, 논술형 문제는 이것도 역시 생물학 홈페이지에 나오는 문제 예시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요거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념 확인을 위한 요약 정리니까 요건 서술형이고요. 요 밑에 어떻게 유전 법칙을 발견했는지를 설명하라. 요게 논술형 문제입니다. 즉 올해 중등생물 경제는 주관식의 시험으로 내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 이건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짧습니다. 물올이나 하올, 수학, 특히 KMO 준비하신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1년 이상 준비를 합니다. 근데 지금 7월 중순이거든요. 시험이 9월 중순에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조금 급히 만든 것도 왜냐면 워낙 늦게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들 영재고 입시가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업 횟수가 작기는 한데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친구가 제가 생각하기엔 솔직히 말해서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들 그리고 올해 영재고를 붙을 가능성이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듣기에 제가 보기엔 최적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 학원에서 저한테 영재고 생물을 들었다면 제가 생물 1, 생 2, 일반 생물학 개념을 다 각가지 골고루 써가면서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이 개념 정리가 상당히 내용이 많고 압축적이에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동안 하는 개념을 8회에 끝내겠다 소린데 엄청나게 빡빡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영재고를 준비하고 올해 합격할 친구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생물학을 8개월 이상 중학교 심화 이상은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듣고 시험 대비까지 풀면서 미리 영재고에 학점을 대비를 하고 동시에 입상 가능성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훨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애들은 요 내용 전에 이미 아직 중학교의 개념 자체가 정리가 잘 못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들, 올해 영재고 합격자 프로그램을 바라는 친구들이 듣는 게 좀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수업을 짰고요. 만약에 그래도 제가 생물에 대해서 정말 그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혼자서 하이탑 생원 생투를 다 봤어요. 제가 하이탑 생투까지 모르는데 작년에 저희 한국 우발대 때 친구가 혼자서 하이탑 생원까지 한 친구를 보긴 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들어도 돼요. 근데 아직 중학교 1, 2, 3학년 하이탑을 떼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친구들을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와 그 다음에 영재고 합격자 프로그램 단순하게 빠르게 8주 안에 생물을 끝내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그거와 더불어 입상 실적도 한번 노려보고 생물의 맛도 들여야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이 수업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에 봤을 때는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문제가 당연히 지금 열었으니 내년에도 있을 거는 같거든요. 거의 자명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기본적으로 중학교 1, 2, 3학년 개념을 끝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쯤 돼가지고 생명과학원, 고등학교 생명과학원이죠. 요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2를 정리를 해서 아까 보셨던 저희 프로그램이 파이널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파이널에 최종 정리를 해서 출원형 모의고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고 그 상태로 바로 영재고, 네, 영재고 쪽으로 넘겨가셔도 됐고, 아니면 선생님 저희 아이는 영재고보다는 일반적으로 생물 자체를 좋아해서 이 수업을 듣고 싶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아까처럼 8주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과정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자사고에서 생물 파트를 선택을 한다든지 의대 진학을 했을 때 당연히 다른 친구들보다 유리한 거는 100번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시리우에서 준비한 중학생 생물대에 대한 설명 예를 마치겠고요. 혹시 필요한 설명이나 또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